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위한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많은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의료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되어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보험료가 2025년부터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던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급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보고 동시에 치솟는 의료비의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은 무엇인지, 특히 건강저축계좌라는 강력한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미 65세가 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적을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자녀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바마 케어 보험료는 왜, 그리고 얼마나 오르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제공하던 보험료 보조금, 즉 세금 공제 혜택이 2025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심지어 연방 빈곤선 기준 4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중산층에게도 보험료가 소득의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연소득이 약 6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기존에는 월 440달러 정도만 내면 되었던 보험료가 앞으로는 680달러에서 최대 74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쌓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12만 8천 달러 이하였던 가구는 월 1,000달러 이하로 보험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월 1,500달러 이상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어반 인스티튜트는 연간 보험료가 최소 2,900달러, 즉 400만 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연간 3,000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버 로딩이라는 기술적인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험료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분담금을 중단하자 보험사들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특정 플랜, 즉 실버 플랜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이 실버 플랜 보험료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부 보조금 액수도 함께 올라가면서 다른 플랜들, 예를 들어 브론즈나 골드 플랜을 거의 무료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실버 로딩 방식이 법적으로 금지되면 그동안 반사이익을 누렸던 브론즈와 골드 플랜의 가격 역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보험 가입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소득증명이나 건강상태검진 등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 갈 일도 별로 없는데 매달 수백 달러씩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의무 가입이 아닌 주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험 가입자 풀에는 상대적으로 병원 이용이 잦은 고령층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보험의 기본 원리는 건강한 다수가 납부한 보험료로 아픈 소수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니 결국 남아있는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보험사들은 2026년부터 예상보다 훨씬 높은 10%에서 20%까지 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한국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다고 하고 말이죠. 여기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잠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료보험이 없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은 미국 방문 중 백화점에서 어지럼증으로 잠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하루 입원했을 뿐인데 병원비로 $50,000,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 가까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비로 1,000만 원,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큰돈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정도 수술이면 수십만 달러를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국에서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기치 못한 유료비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간단한 검진까지 병원의 문턱이 매우 낮고 예방의학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소위 3분 진료나 대형 병원 쏠림 현상 같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국가가 막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미국의 의료 수준이 낮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3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신약 개발이나 희귀병 치료 등 최첨단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인적인 의료비와 곧 닥쳐올 보험료 폭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건강저축계좌 HSA라는 현명한 대안을 소개해드립니다. HSA, 즉 헬스 세이빙즈 어카운트는 건강을 위한 저축계좌라는 이름 그대로 미래의 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특별한 목적의 금융계좌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혜택은 더욱 강력합니다. HSA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세금 혜택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강력한 장점 때문입니다. 첫째, 계좌에 돈을 넣을 때, 즉 불입할 때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4,000인 사람이 HSA에 $4,000를 넣으면 세금은 $60,000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당장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둘째, 계좌 안에서 돈이 불어나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HSA 계좌에 넣은 돈은 은행 예금처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산을 적극적으로 불릴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셋째,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처방약값, 치과치료, 안과 비용 등 자격이 되는 의료비로 사용할 경우 얼마를 인출하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넣을 때, 불릴 때, 그리고 쓸 때까지 세 단계 모두에서 세금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절세 상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HSA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액 자기부담금 건강보험, 즉 HDHP에 가입한 사람만이 HSA 계좌를 개설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HDHP란 매달 내는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훨씬 저렴한 대신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 즉 디덕터블이 높은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디덕터블이 $2,000라면 연간 발생하는 병원비가 $2,000가 될 때까지는 본인 돈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터 보험 처리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언뜻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 HSA와의 환상적인 시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건강해서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한 HDHP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던 비싼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HSA 계좌에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만약 병원에 갈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HSA 계좌의 돈은 세금 혜택을 받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든든한 미래 의료비 자산이자 은퇴 자금이 됩니다. 만약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동안 HSA에 모아둔 돈으로 높은 디덕터블을 세금 없이 충당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HSA의 연간 불입 한도는 개인의 경우 $4,300, 가족 플랜의 경우 $8,550이며 55세 이상은 추가로 $1,000를 더 불입할 수 있습니다. HSA 계좌의 활용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처방약은 물론 치과, 안과, 물리치료, 심리상담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HSA 계좌의 돈을 한국에 계실 때 발생한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잘 증빙하면 미국 HSA 계좌에서 비과세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여기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될 때까지 HSA 계좌의 돈을 의료비로 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65세 이후에는 이 계좌가 일반적인 개인 은퇴연금처럼 전환됩니다.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면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손해볼 것이 없는 건강할 때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되고 아플 때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주는 다재다능한 금융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배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렴한 HDHP 보험으로 매달의 고정 지출을 줄이고 그 여유 자금으로 HSA라는 강력한 절세 계좌에 투자하는 전략은 불확실한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디덕터블이 낮은 일반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험 에이전트에게 HDHP와 HSA에 대해 문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수익성이 좋은 다른 상품을 먼저 권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용한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을 나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